세상에 저거 한글 아냐.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의 옷이 보이고 자수로 새겨진 한글을 보고 놀라는 여자의사가 있는데요. 대체 한글을 보고 눈물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애리조나의 넓은 평원과 끝없는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저의 어린 시절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제게는 3명의 오빠가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 가족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어요.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은 곧 닥칠 비극을 전혀 예고하지 않았죠. 갑자기 발생한 트레일러와의 사고로 우리의 자동차는 뒤집혔고 그 순간 제 인생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제게 남겨진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무려 2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7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다행히 한 사회복지사분이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돌봐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3년이 지난 후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텍사스에 사시는 한 부부가 저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가정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양부모님은 텍사스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셨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저를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넓은 들판, 맑은 공기, 그리고 새로운 가족. 하지만 곧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해가 지고 술병을 손에 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술에 취하면 화를 참지 못하셨고 그 화살은 항상 저와 양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오고 욕설이 쏟아지는 밤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라리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착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양아버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양아버지의 폭력을 막으려 애쓰셨지만 결국엔 함께 피해자가 되곤 했어요. 저는 밤마다 양어머니의 눈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멍든 팔다리를 가리며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선생님들은 제 상황을 의심했지만 저는 항상 넘어졌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사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경계하는 제 모습에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쉬는 시간이면 저는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 시절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책이었어요. 책 속의 이야기들은 저를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거든요. 점심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동안 저는 항상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가끔 친절한 아이들이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 마음의 벽을 허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종종 멍하니 있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죠. 사실 저는 밤새 양부모의 싸움 소리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양아버지의 술병을 치우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학교에서는 외톨이, 집에서는 폭력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날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생활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죠.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저에게 켈리의 존재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켈리는 저희 양아버지가 일하는 농장 주인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무기 삼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켈리는 저의 약점을 이용해 다른 아이들에게 제 과거를 떠벌렸어요. 제 보육원에서 왔대. 부모도 없는 애래. 이런 말들이 학교에 퍼져나갔고 저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켈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가방을 빼앗거나 책을 숨기는 등 갖은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이미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교에서의 외로움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켈리의 괴롭힘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이 늘어갔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다음 날이면 또다시 학교로 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늘 그랬듯이 저는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이는 시몬이라는 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순간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괴롭힘의 시작일까 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몬이 진심으로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면 그 애도 저처럼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결국 저는 시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몬은 가끔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시몬을 관찰하면서 저는 점점 그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몬도 저처럼 항상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구석에 숨어 눈치를 보며 지냈다면 시몬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죠. 점점 시몬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부러웠어요. 시몬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을까? 시몬은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시몬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저 애들이 너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숨어만 지낼 거야?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시몬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저를 격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켈리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시몬은 언제나 제 편에 서서 켈리를 혼내주었습니다. 켈리는 항상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따졌지만 시몬의 당당함과 결연한 태도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시몬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그 결과 아이들의 괴롭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시몬은 제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잘했고 어떤 일이든 똑 부러지게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죠. 시몬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녀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체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큰 과외 없이 대부분을 스스로 터득했다는 점이었죠. 시몬은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시몬은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엠마.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봐. 라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시몬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고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켈리의 괴롭힘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되었죠.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과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몬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몬에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어요. 우연한 사고와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진 저의 시간들, 그리고 입양이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시몬이 조용히 들어줬어요. 이어서 양아버지의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태어나 처음 말해보는 저의 속마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시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시몬의 고백은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시몬은 어린 시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시몬의 어머니는 시몬이 태어나 어린 시절 약물 중독 상태였고 시몬과 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시몬은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울었고 그 시기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가장 힘이 들었대요. 하지만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생과 시몬을 입양해 주셨고 그렇게 6살에 텍사스로 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게. 지금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시몬의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몬과 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치유해 갔어요. 시몬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몬의 자신감과 강인한 정신력은 저에게 늘 놀라움과 동시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일부 선생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투나 행동에서 은근한 차별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며 혼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대응은 저에게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죠. 한 번은 수학 선생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며 이건 너희에겐 좀 벅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주눅들어 고개를 숙였지만 시몬은 곧바로 일어나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를 차별하시는 건가요? 시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신 듯했고 곧바로 아니, 그런 적 없어라며 발뺌하셨죠. 하지만 시몬의 질문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몬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엠마,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시몬이 저에게 말했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야. 시몬의 이런 태도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시몬을 통해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약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우리의 강인함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시몬의 영향으로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몬처럼 당당하게 맞서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불공정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보려 노력했어요. 시몬은 저에게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몬에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올 것 같다며 말했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몬에게 빨리 방으로 숨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시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시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아버지가 비틀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하셨어요. 저는 무서웠는데 그때 시몬은 당당하게 서 있었고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아저씨, 이렇게 술 마시고 엠마를 괴롭히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저는 시몬의 말에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시몬이 실제 전화기를 들어 신고를 하는 신용을 했거든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어린아이의 예상하지 못한 당당함에 당황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욕을 하시려다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시몬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해. 네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시몬에게서 엄청난 힘을 느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오랜 두려움을 흔들어 놓았죠. 그때 시몬에게 배운 건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그 후로 아버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텍사스에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원더걸스가 미국 투어로 우리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몬의 체조 코치님께서 티켓을 주셨고 우연히 공연을 구경하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그들의 음악은 더더욱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그 공연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무대에 선 가수의 카리스마, 현란한 춤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불리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 우리는 순식간에 그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시몬과 그렇게 한국 음악에 빠졌고 잠시였지만 한국 가수의 노래를 배우기도 했어요. 한국어도 신기해서 한두 마디 배워보기도 했죠. 시몬과 노래를 들으며 춤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조금 더 돈독해졌어요. 시몬과 저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에 잠시나마 빠져들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 시기 시몬은 체조 선수로서 점점 더 큰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전국 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1등을 차지하고 돌아오는 그녀를 보며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었죠. 시몬의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시몬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시몬은 언제든 우리는 함께라고 말했죠. 언제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저에게 항상 용기를 잊지 말고 살라고 했어요. 누구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죠. 시몬과 떨어져 있는 동안 저는 그동안 시몬에게 배운 교훈들을 실천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혀갔어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엠마가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잠잠했던 양아버지가 다시 술에 취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엠마, 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내 권리를 지켜.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양아버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는 이모가 계시다는 거였어요. 이모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하셨고 이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이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를 따라 워싱턴으로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는 길,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시몬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시몬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모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워싱턴으로 이사한 후 시몬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시몬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시몬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TV에서 체조 경기를 볼 때마다 시몬의 모습을 찾곤 했죠. 시몬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분명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겠지. 시몬과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시몬에게서 배운 강한 정신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워싱턴에서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시몬을 떠올렸어요. 시몬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씩 다가가 말을 걸고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몬에게서 배운 자신감으로 저는 어렵지 않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는 제게 도전이면서 동시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 빠져들 때면 시몬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제 잠재력을 알아봐 주셨어요. 졸업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학과에 지원했고 합격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는 항상 시몬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떨 때면 시몬이 체조 대회 전에 보여주던 침착함을 생각했죠. 실습 중 실수를 했을 때는 시몬이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나 연습하던 모습을 떠올렸고요. 이렇게 시몬은 제 곁에 없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 그녀에게서 배운 교훈들은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언젠가 시몬과 다시 만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지 생각했죠. 의사고시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시험 합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날도 열심히 공부하다 문득 배가 고파져 학교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무심코 TV를 보게 되었어요.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에 비친 선수는 다름 아닌 시몬이었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영웅인 시몬 바일스가 올림픽 무대에 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움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고 그녀의 움직임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몬 바일스가 단체전에서 기권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던 시몬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지만 곧 시몬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저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이번 경기를 기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자신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용기를 주던 그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정신 건강의 중요성,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시몬은 이어지는 개인 종합과 몇몇 개인 종목에서도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목인 균형잡기 운동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모두 시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몬은 제게 단순히 강해지는 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의사고시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시몬을 마음에 품고 의사고시에 임했고 그 결과 단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시몬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체조 선수가 된 시몬이 과연 나를 기억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죠. 결국 시몬에게 연락하지 못한 채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의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환자를 돌보는 일은 항상 정신없고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는 당직, 긴급 수술, 끊임없는 차트 작성. 그 와중에 시몬에 대한 기억은 어느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무심코 TV를 켰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름 아닌 시몬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 중계였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강인하고 우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깊이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단체전에서 시몬은 팀을 이끌며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진 도마 결승에서도 시몬의 기량은 빛났습니다. 그녀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관중들을 매료시켰고
또 한 번 금메달을 획득했죠. 시상대에 오른 시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움,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시몬의 올림픽 활약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몬의 유니폼에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누구든 모두가라는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시몬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가수의 춤을 따라하며 웃던 그 시간들. 특히 누구든 모두가라는 문구는 시몬이 저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시몬은 항상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 말이 지금까지 제 삶의 모토가 되어주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시몬이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BTS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고 그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BTS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시몬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시몬의 영향은 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저는 시몬을 떠올리며 더욱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대합니다. 시몬이 체조를 통해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듯 저도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몬의 SNS를 찾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시몬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녀가 제 삶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시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연이, 그리고 그녀가 제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저는 올림픽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엠마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시몬 바일스 선수와 특별한 우정으로 인생이 바뀐 엠마 씨의 사연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시몬 바일스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선수였군요. 그녀에게 한글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더 기쁘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